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야. 진짜 진정 외람된 기사, 외람된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의 코너 바로 진짜 외람이. 근데 왜 우린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연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설명하셨듯이 제 야근하느라 그때 저 경기 수원 남부서에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돼서 제가 간 게 아니고 후배가 갔는데, 후배가 갔으면 제가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밤사이 또 론스타 하필 본인 야근하는 날에 일이 많았어요.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나오면 바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나온대요. 이런 텀이 어딨어. 근데 결국 안 나왔어 그 사이에. 네. 그래서 힘든 야근을 하느라 못 왔다. 그렇습니다. 론스타 관련해서 한번 네. 정리해달라는 그 시청자 의견이 많았어요. 그냥 저 탐사보도부 기사 쭉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 있죠. 그 윤석열 그 지금 대통령이 당시 검사였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쏙쏙. 당시 론스타를 이제 법률 대리했던 김현장, 네. 고문이 바로 지금 총리시죠. 총리. 네. 입 다물고 계시던데. 잘 만났어. 아니, 자기는 뭐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아무튼 이번 주 이게 벌써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람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넘쳐. 자, 첫 번째 아이템 어떤 거죠 우리 알아야 될 게? 지겨운 또 취임식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취임식이 끝난 지가 언젠데 취임식 가지고 이렇게 100일 넘게 좀 100일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훨씬 지났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취임식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기자들이 너무 꼬투리 잡는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쓸데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취임식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취임식 그냥 파티. 취임식 네. 논란이라면 이제 취임사 정도일 텐데. 네, 취임사는 지금 제가 한번 짚어드렸죠. 초청 명단 갖고 계속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어떤 거죠? 일단 첫 번째 어제 우리 녹화 시점으로 어제 사실 중요한 사실 우리 보도가 아니고 뉴스버스가 아마 단독을 했을 거예요. 이제 이 취임식 참석자 갖고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사실 조금 시간을 돌려서 보면 우리 한 번 다 했지만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그 이제 도이치모터스인데 거기 전 회장 권오수 회장의 아들, 또 부인, 또 부회장이 참석을 했고, 또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모 씨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잔고 증명서 위조의 공범도 초청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관저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를 수주한 업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과거 그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도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여서 논란이 됐는데 거기 대표도 참석을 했다고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안정권 씨, 평산마을에서 욕설 시위를 했던 안정권 씨, 문재인 간첩 외쳤던 안정권 씨는 뭐 자기 유튜브에서 보이냐 특별 초청장 뭐 이러고 이제 실제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취임식 그 입장하는 김건희 여사랑 눈을 마주쳤다는 기사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보인대요. 를 비롯해서 극우 유튜버들, 뭐 가로세월호 연구소, 이봉규 TV, 뭐 또 뭐 있었죠? 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수많은, 저번에 한번 쭉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이거 문제 같아요. 새로 나온 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처가 이제 가족 기업이죠.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ESIND라는 곳이 이제 공흥리 일대를 개발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안 내고 또 시행 인가 기한을 넘기고도 제재를 안 받았다, 이 의혹이 있어서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모 경위가 참석을 했답니다. 초청을 받고. 큰 문제 아닙니까? 수사 지금 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초청,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가 초청을 받았어. 그럼 내 부서장한테 휴가를 내야 되니까 저 취임식 가야 됩니다. 부서장이 취임식은 공문 받아와. 공문 받아왔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초청이 된 게 아니라 청룡 봉사상이라는 상을 탔다는 이제 그 자격으로 참석을 했대요. 청룡 봉사상이라는 게 이제 조선일보랑 경찰청이 주는 상인데 이 청룡 봉사상을 5명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참석한 요 모 경위 빼고 4명이 남잖아요. 근데 이 중에 1명은 참석을 했어.
그거는 이제 저 국민 희망 대표 20인 그러니까 다른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 2명은 초청장을 안 받았대요. 취임식 초청. 그러니까 한 명은 한 명은 경찰청 자체 추천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딱히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 굳이 이 사람 중에 왜 이 사람만? 내가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수사를 취임식에 굳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김건희여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취임식에 불러. 이거는 너 와서 밥이나 먹고 가. 모종의 시그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그널로 보지 아니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더니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 이게 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죠? 그냥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만날 수 없나요? 대통령실 직원들이? 확인하면 되잖아. 이런 뉴스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뉴스도 있고. 그래서 그 취임식 명단을 좀 보자 우리가. 왜냐하면 취임식도 다 우리 세금으로 진행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제 국가관을 가지고 어떤 사회상을 그리는지 이제 궁금하잖아. 그게 취임식 명단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분위기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웬만하면 묻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묻지도 않아. 알아서 잘 불렀겠지. 뭐 안정권 같은 사람이 막 자랑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누가 왔냐? 이상하다. 한번 보자. 그래서 지난달 이제 11일에 고민정 의원이 네. 그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가 없다. 없어. 명단 없어. 왜? 파기했다.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 파기했어. 그리고 지난 23일에 국회 운영위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또 한 번 아주 그냥 일가를 했어요. 네. 저희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다 파기를 했다. 없다. 그 다음 마디. 이게 팩트다. 못 박았어. 그런데 준엄하네요. 네. 그런데 꾸짖었어. 오영환 의원이 그 뒤로 이제 그러니까 없다고 행안부가 공식 발표했잖아요. 비서실장까지. 근데 그 뒤로 이제 또 다른 논란이 일었죠. 왜냐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데 파기를 했어? 그게 어떻게 해? 이거는 그럼 법 위반인데? 라는 논란이 일었더니 말이 바뀌었어. 갑자기. 봐봐. 오영환 의원이 질의를 이제 다시 했어요. 행안부에다. 근데 앞서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 근데 오영환 의원은 초청자 명단 삭제 관련 자 삭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진짜 명단 원본이 없냐 물어봤더니 없지 않다는 대답이 오였으니까 대답이 말이 바뀌었어요. 180도로. 그래서 다 파기했는데 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있어. 그리고 그 명단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없다 그랬다가 뭐가 자꾸 논란이 생기니까 다시 없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뭐가 나왔죠? 그러니까 행안부가 계속 없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한테 국회에서 물었더니 한마디로 미안하다. 실무자의 착오다. 이상민 취임식 명단 파기 논란에 송구 공개하겠다라고 이호준 기자가 그랬죠. 그래서 파기했다. 이게 팩트다. 근데 있다. 잘 찾아보니 있다. 비서실장님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클리앙에 블루엑스님이 이거 위증죄 안 되냐고 이거 거짓말한 거야. 국회의원한테 정부 부처가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KBS 유튜브에는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아니라고 하고 파고드니까 그제서야 주는 거 보면 이게 나라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이딴 게 나라냐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이버 댓글에 CLLA님이 사건 자체는 별 큰 문제는 아니지만 대통령 비서진이 이렇게 사실관계나 자료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한두 번 아닌 게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리스크 아니겠냐?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명단이 있다고 공개한답니까? 이제 저 종래에서 공개한대요.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이 되면 일단 지금 명단은 한겨레가 갖고 있어요. 한겨레 화이팅. 굳이 공개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KBS 유튜브에 박욱현님이 살면서 열받는 말이 실무자 잘못이라고 윗선 잘못 없는 거다. 이상민 장관이 그랬죠. 네, 진정한 리더는 그러면 안 된다. FM 코리아의 쿠스타프님이 죽어도 내가 잘못했단 말을 못하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참 이런 거 그냥 발표 될 텐데 왜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직무를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를 그걸 굳이 긁어 부스러 만드는. 그러니까 명단이 논란이 될 줄 몰랐나 봐요. 왜 뭐지? 자 우리 할 게 너무 많아요.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건 뭐죠?
4대강 관련 뉴스인데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었어요. 지난 29일에 환경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수질 항목을 그러니까 지난 언제였죠? 그러니까 지난해 2021년 1월에 환경 5개 보를 개방하라 이렇게 이제 환경부가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 이제 민간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그런 결론을 내려서 개방하라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환경부를 공익감사를 하고 있나 봐요. 감사원 이제 뭐 우리도 감사한다며? KBS도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 가지를. 감사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부가 감사원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그때 수질 항목을 조작해서 이렇게 해체 결정을 한 거예요. 뭐 해체 결정을? 그러니까 환경부가 자기가 결정한 거를 자기가 당시에 조작된 거. 그러니까 환경부가 쉽게 설명하면은 환경부가 지금 와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보호 해체 결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거 사실은 조작한 거예요 라고 실토한 거죠. 자기가 한 거를. 그 마치 그 서해 공무원 그렇지. 사건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해경의 그 입장 변화와 똑같죠. 그러니까 자기 부적. 공무원 그때 문재인 정부라서 그랬다. 같은 환경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 과정이 다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수질 조작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보호를 해체했다. 는 거를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 공무원 교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HQ09님이 4대강 녹조라 때라며 조롱했던 환경론자들, 변호사, 좌파 교수, 환경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없이 모든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네이버 댓글에 이명박의 업적을 훼손하기 위해서 문재인이 엄청 공들였구나 이런 댓글도 있었고, 유튜브에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시민단체보다 전혀 이해 없는 해외 환경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조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게 당시에 그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를 이제 환경부에서 구성을 했어요. 대통령 훈령을 통해서. 공무원 7명, 민간인 8명.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이 좀 더 한 명 더 많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민간인 8명 중에 상당수가 절반 이상이 이제 4대강 반대론자였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민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의 문제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서 얘기한 평가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물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수질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측정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COD, 화학적 산소 용량. 그건 배우죠. 네, 그건 생물 시간 배우잖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이제 2016년에 COD가 조금 이게 여러 가지 그 판단 기준으로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COD라는 지표 대신에 TOC를 썼대요. TOC가 뭐였더라? 통유기탄소. 뭔지는 정확하게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종합적으로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COD가 이제 이미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 이 COD를 지표로 썼다. 지금 법적 근거가 되는 지표가 아닌데, 그리고 국토부가 할 일을 환경부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토부 하면은 왠지 4대강 친화적일 것 같고, 환경부는 이제 환경부니까 4대강에 대해서 뭔가 좀 제동을 걸 것 같은 이 부서의 성격상, 그런데 부처의 성격상 국토부가 할 일을 환경부가 했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담당 기자가 환경부 취재를 했어요. 담당 이제 이거 정확한 이름과 직급을 밝히면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밝히자 했던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을 취재를 했는데 이 기사를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혹시 보셨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관련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날 여러 가지 바빠서 이거를 기사로 담지 못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가장 분노한 지점이 공무원들의 어떤 이 영혼 없음. 아까 말씀드린 서해 피격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지난 정부에 해놓고서 왜 환경부 공무원들 똑같은 구성원인데 왜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하고 있을까? 정권이 그럼 또 바뀌면 또 부인할 건가? 공무원 도대체 왜 이러나? 무슨 근거로 이러나?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가 조작이라고 제목에 박았거든요. 당시 이게 일면에 나왔어요. 일면 기사였어요. 수질 항목을 문재인 정부가 조작을 해갖고, 그러니까 4대강을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보를 어떻게든 열려고, 보를 열거나 해체하라는 결정 자체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무언가를 조작했구나라는 게 이 기사예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과장된 기사였어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일단 이 기사에 일관되게 환경부가 당시의 결정은 비과학 비상식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주고 그런 판단은 감사원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원에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이제 COD.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COD가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4대강 전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4대강이 있기 전에 그리고 있고 나서 지표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봐야 되는데 이 TOC라는 항목이 4대강 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때는 법적 기준이 COD였어. 그러니까 이때는 그 TOC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COD만 갖고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한 거래요. 그런 이제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를 안 하고 왜 환경부가 했냐? 추진 주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대통령 훈령에 자기가 따랐을 뿐이다. 대통령 훈련에 4대강 조사 평가단이 설치를 환경부에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지적 주체가 이렇게 뭐 이거는 우리는 훈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 거지. 훈령이 잘못됐다 이거는 딴 데 가서 따져야지.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가 뭐 지금 뭐가 당시에 이게 잘못돼갖고 우리는 억지로 이걸 했다 이런 입장은 아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감사원에 확인해보고 싶다 자기들도 라는 내용이에요. 감사원에서 뭐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좀 과장됐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그런 기사고. 네네. 근데 또 이런 기사를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신나서 댓글 나셨는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에 LMH 대표님 환경부 해체 아시죠? 정권 따라 입장 180도 바뀌면 국민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싶었는데 정책의 일관성을 좀 확보해라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막 다 조작이고 왜곡이다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상당히 좀 과장이 된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D를 뺀 그러니까 COD를 쓴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무슨 조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COD, TOC 말고도 여러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딴 거 안 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만 갖고서 조작이라는 워딩을 쓰는 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기사 자체가. 자, 다음에. 자, 이번 주는 무슨 광복절이 보름 전에 광복절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 관련 되게 많아요.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아베 관련 것도 보내드렸지만은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일본 관련 이게 많은지 모르겠어. 일단 그냥 짧은 거 짝짝짝 치고 갈게요. 네. 네. 뭐 큰 건 아니니까. 일단 국가철도공단이 광복절에 광복절 특집 콘텐츠 올렸는데 여기 신칸센을 갖다 놨어. 분리트레인. 분리트레인에 신칸센 갖다 놨어. 브래드 피트 팬이신가? 이거 안 돼요. 분리 신칸센 이런 신경 써야지. 아니 이거 문구랑 너무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한다는 동시에 정부가 수립된 뜻깊은 날입니다. 약탈의 수단의 근대화가 상징이 된 철도 이야기 오늘 해봅시다. 경건해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휙 지나가는 이거 조심하세요. 철도공단 조심하세요. 그래서 사과문을 올렸어요. 왜 실수했대요? 부적절한 이미지가 사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해가 안 돼. 이미지 수정 작업이 지연돼서 초동대초가 미흡했다니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다른 걸로 갈아 끼는데 다른 철도로 갈아 끼는데 우리나라 철도 사진이 없었나? 그러니까 철도공단 직원들은 우리나라 그 KTX를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참 신칸센이 이쁘게 생겼나? 왜 이걸 많이 쓰지? 이것도 아마 뭐 직원들이 많은 게 아니라 뭐 어디 뭐 외주를 맡겼겠죠. 데스킹 안 해? 데스킹을 못 하신 거겠죠. 근데 이제 사실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철떡이다. 철도 덕후면 모를 수가 없어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근데 국가철도공단에 철떡이 아닌 분이 이거를 검수하셨나 봐. 아니 철도 아니어도 일단 KTX 아닌 건 알겠어. KTX 아니야. 그러니까 철도들은 KTX 안에서도 뭐 다양하게 알잖아요. 뭐 저 이음이라든가 누리론가요?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산천도 있고. 자, 뭐 이거 그래서 조심하세요. 국가철도공단 조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이제 기재부에 무지출 챌린지
그러니까 돈 쓰지 말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여기서 영상에서 배고플 땐 집으로 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들고 먹어요. 일본 분들이 이렇게 밥그릇 들고 먹잖아요.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내려놓고 드시고. 이거 가지고 이게 일본식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뭐 그냥 뭐 조금만 넘어간다 쳐. 과한 근데 이 내용 컨텐츠 내용 자체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돼서 몰랐던 이 챌린지까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알고 보니 경악스러워. 답답하더라. 댓글 하나 읽어주죠. 네이버 댓글. 네이버의 vwin땡땡땡님이 무지출 챌린지를 기재부가 홍보한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저 챌린지는 20대 청년들이 하도 높은 물가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소비를 아껴서 용돈을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근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다? 물가를 어떻게든 현재보다 단돈 1,000원이라도 줄여줄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게 뭐냐? 덕후의 익명으로요. 기재부는 일러스트도 문제인데 도시락 싸고 집밥 먹으란 메시지 캠페인도 개짜증나 씨발. 그래서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더 빡치는 게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빡쳤어요. 햄버거 vs 수제버거 당시의 소비 트렌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 제품이니까 싼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수제버거 먹지 말라는 거야. 수제버거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영업자분들은 수제버거 수제버거가 많아, 그냥 햄버거 많아. 수제버거가 더 많지. 왜냐면 이제 그냥 햄버거는 물론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점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분들 수제버거 많을 텐데 수제버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육즙은 이거지. 맛있는 거. 이러지 말고 옆에서 계속 햄버거 검색하고 있길래 지금 나 아까 4대강 얘기하는데 이거 점심 메뉴 벌써 고르나 이런 줄 알았어. 햄버거 먹을 생각이 아주 그냥 방송하고 있는데 캠페인이 있구나. 덮밥 먹자 하더라고. 선배가. 그래서 무지출 챌린지. 점심엔 도시락 먹고 퇴근 후엔 집밥 먹어라. 외식비 지출을 줄이자. 자영업자 다 죽는다 이놈들아. 자영업자 다 죽는다. 아니 그리고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알아서. 아니 기재부가 이런 앱테크 캐시백으로 커피값 아끼자. 중고거래 활용해서 보수입 벌자. 그러니까 이게 70년대에 막 아나바다야? 쥐 잡아 오는 거 있잖아요. 막 당시에 고등학생들 쥐 꼬리 몇 개씩 갖고 와야 된다고. 그 수준이잖아요 지금. 뭐 혼분식 장려하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못 살아서 그렇다 쳐. 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뭘 딱 줄여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된다 쳐. 이제 그 세대를 지나왔잖아. 네. 지금 대명천지에 뭐 이렇게 소비에 간섭을 하고 배고플 땐 집으로 어따 진짜 어따 대고 진짜. 이거 보고 갤럭시 폴드 4 질렀다. 무지성 탕진잼. 그러니까 다들 그냥 비웃고 있어요. 소상공인 다 죽으라는 거냐. 그게 말이야. 그럼 식당 하시는 분들은 뭐 문 닫아야 되겠네. 배가 고파도 집으로 가라는. 마침 뭐 먹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오늘 점심은 수제버거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공무원 뭐하냐 미친 공무원 새끼들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전시냐 라면이나 처먹으라는 얘기냐 소비 안 하면 경제 더 박살나는 거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 이거 너무 수준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지웠어요. 내렸어요? 개욕 처먹고. 내렸어.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 욕먹고 지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재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새로운 소비 형태를 알려주려는 의도였을 뿐이다. 그러면 새로운 소비 형태를 알려주려는 의도는 공식 입장이 아닌가요?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기화의 공식 입장은 따로 있고 이런 의도는 따로 있는 거야? 공식 입장, 사식 입장 따로 있나 보죠. 따로 있나 보죠. 공식 입장이 있고 사식 입장이 있다. 이것도 신박하다. 이거 쉽다. 이거 좋다. 정부 부처가. 좋아. 이거 기재부의 이런 무지출 챌린지 말고 공식 입장, 사식 입장 챌린지. 사식 입장을 듣고 싶다. 그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은 없다. 사식 입장은 명단 있다. 뭐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또 청와대에서 화보를 또 찍었죠. 보고에서. 이거는 좀 할 말이 많죠 다들. 나는 이거 좀 속상해. 사진 다 보셨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꼰대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사진이 너무 이상해. 물론 한혜진 씨는 훌륭한 모델이시고. 한혜진 씨 문제가 아니고 한혜진 씨도 피해자일 수 있죠. 그렇죠, 피해자죠. 근데 그 의상이며 뭐 여러 가지 뭐 신발이나 그 외색 짙은 여러 장신구들 그 공간하고 안 어울려. 그리고 근데 이게 또 한복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다 이랬잖아요 처음에. 한복이 아니라면서요. 일본 옷이 있어.
그래서 한국이 아니지 딱 이게- 봐도 아니더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정부는 이게 이제 지금 정부 이제 문화재청이잖아요. 네. 문화재청 담당 아니야? 담당이었는데 응. 그 문화재청에 이제 과장 한 중에 친구가 있어요. 그냥 내 한참 이 논란이 될 때 카톡으로 내가 그냥 단톡방에 야 이거 문화재청도 이거 뭐 그러니까 나는 문화재청이 이거를 기획한 줄 몰랐어. 야 근데 문화재청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닐 텐데 그거 괴롭겠다 크크크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한 거였대. 문화재청에서 기획한 거래.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주 힘들대. 그리고 막 그 문화재청장이 이제 사석은 아니지. 그 뭐 이제 회사에서 그 청 안에서 막 경로했었대. 왜요? 이 일을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뭐 왜 무슨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빌미를 왜 줬냐. 일을 잘 했어야지. 어떻게 잘했어야 돼? 이런 논란이 없는 사진을 찍었어야지. 아 라고 굉장히 화를 내셨대요. 그렇구나. 네. 그 본인 스스로한테 화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하자고 한 거다. 뭐 어쨌든 승인한 거 아니에요? 승인 책임이 있죠. 뭐 본인이 그 사진을 못 봤겠지만. 그래서 KBS 유튜브에 바틀님이 일본 작가 옷에 청와대에서 일본이 서양인지 소재만 한국천 대충 사용하고 마일린 멀로 포즈까지 역대급이다. 모든 걸 압축해서 국가 위신이 어떤지 보여준 역사의 사진이다. 이 청와대 그 집무실 안에서 이렇게 천희지 씨가 이렇게 약간 고개 숙이고 그게 마릴린 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가 보죠. 또 필하님이 일본인 디자이너 만든 옷을 한복이라고 하는 게 진짜 뼛속까지 친일이냐 했더니 문화재청장이 해명을 했어요. 아, 예, 공식 답변이네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문화재청장이 일본 아방가르드 대표 디자이너인 류노스케 오카자키의 의상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어요. 이제 해명 이제부터입니다. 잡지의 컨셉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변형시킨 것. 이 컨셉이다. 보그의 컨셉이다. 보그 잘못이다. 해당 잡지에 대해 긴밀한 검토와 내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우리 잘못이다. 청와대 촬영 허용 방안도 차근차근 준비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절차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벌어졌는데. 근데 전 지금 청와대를 너무 막 굴리는 게 아니에요. 아, 저 비어있는 청와대를 개방된 청와대를 네, 너무 막 굴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그 이재용, 김건희, 윤석열 그 등신 나 봤어 그거. 같이 그게 왜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막 굴린다. 그 이제 청와대 앞에 그 광장이 있는데 저도 그거 봤거든요. 도대체 그 세 분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그 제가 갔을 시점에 그 앞에서 이재용 뭐 복권 탄원 뭐 서명도 받고 있었고 좀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좀 너무 막 굴린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청와대 가보진 않았어요. 청와대 아직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전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왜 가기 싫어요? 그 개방에 동의하지 않아서. 뭐 제가 뭐 동의하고 말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동의라기보다는 싫어요. 뭐가 싫다는 거야? 싫다고. 네, 죄송합니다. 가서 내가 그걸 누리기 싫다고. 뭐 그래서 안 갔어요 저도. 자 마지막으로 또 이번에 서울시청에서 마지막 게 제일 재밌어요. 광화문 광장에 조선 총독부 일장기 연상하는 포스터에다가 조선 총독부가 있는 그 포스터를 걸어놔가지고 기사만 처음에 보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 설마. 나는 합성인 줄 알았어. 뭐 그러니까 조작일. 그래서 뭔지 아시죠? 광화문의 역사다 사실은 이게 가지고 그걸 이제 꼬마우스 정류장에다가 1, 2, 3, 4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내장인 거죠. 네, 웃긴 대학 댓글에 팬 아메리칸 항공님이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각각 다른 시대별의 광화문의 모습을 각 버스 정류장마다 그려놨다는 얘기가 있다. 이게 시대별 모습이니까 일제강점기 시절도 그려놨으니까. 근데 맥락 없이 이것만 딱 보면은 좀 이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웬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광화문 그림이라고 이제 한복판에다 대로변에 버스 정류장에다 붙여놨는데 총독부가 있고 우리 철거한 총독부가 있고 그다음에 우길기 같은 태양이 뒤에 이렇게 크게 있고 지나가다 이게 뭐예요? 라고 한 줄 알았어요. 기사를 보고 그 그림을 거기다가 광화문 광장이 이제 새로 개장했다는 걸 기념한답시고 걸어놓은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었잖아. 총 4장이 있는데 4장 중에 하나라는 뭐 이렇게 변천사 조선시대 강점기 그다음에 2009년 지금 그 중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림이래요. 근데
웃긴 대학 댓글에 먹고 살만 하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100보 양보하더라도. 또 이거 나 지금 100번 양보, 우린 200보씩 하잖아요. 100보 양보하더라도 그 뒤에 인왕산이 아니라 후지산이에요. 그게 뒤에 제가 띄워드릴 텐데 후지산 그림 놓고 일본 우익 거의 두루미 하나 날아가잖아요. 여기 흑두루미. 일본 우익의 상징이죠. 아 그게 일본 우익 상징. 우익의 상징. 그리고 농나무 잎. 갑자기 나뭇잎이 하나 띄 있어. 농나무 잎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황현필 한국사 여기 설명 길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가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일본 우익의 전통적인 나무 이파리예요. 왜 굳이 그 많고 많은 동물과 식물 중에 굳이 일본 우익 일부러 일본 우익들을 상징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일장기 같은 게 뻘겋게 이렇게 있어. 그리고 괜히 뻘겋은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태양만 있는 게 아니고. 전범기 우길 승천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길기? 왜? 굳이 왜? 이런 거 너무 나은 게 아니겠냐?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몇 년의 서울, 뭐 몇 년도의 광화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라도 좀 붙여놨으면 좀 오해가 덜했을까? 4부작 중에 하나여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시대의 풍속화를 그린 게 아니고 그 풍경을 그린 게 아니고 뭐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 사람 옷차림들 뭐 그때의 달랐던 저도 그 일제 강점기 때 서울 좋아하거든요. 네. 그 사진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개화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막 되게 화려하고 경성이 굉장히 지금하고 더 다른 매력이 갖고 있는. 약간 그 서양과 동양의 약간 그 서양 그 근대화된 서양이 동양이 그 스며드는 그 과정. 약간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저 홍콩 저 상하이 같은 과도기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좋아하는데 그거랑 달리 이거는 막 불필요한 상징을 갖다 집어넣고 굉장히 그 시대를 좀 찬란하게 이 4부작의 의도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그리고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의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징물들을 그 나뭇잎 하나 그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나뭇잎이 그 그림 보기 전에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무슨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이 아니고 그림 전면에 크게 날아가거든요. 하나가 딱 있어. 왜 굳이 이걸 갖다 넣었을까? 그러니까 굳이 그냥 작가를 옹호하자면 뭐 그 시대의 그 전범 국가의 심장부였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나? 하지만 좀 과했다. 그렇게 충분히 읽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전혀 그런 의도 아니었겠죠. 겠죠. 아니라고 믿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런 게 자꾸 터지니까 조심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이런 오해겠죠. 이런 오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걸 못 자꾸 만드니까. 굳이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태평양 전쟁 뭐 이런 팽창 동아시아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려고 상징을 일부러 그리신 것 같은데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별로였어요. 서울시가 또 해명을 했어요. 서울시가 아픈 역사를 넘어서 극복과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였다. 분홍색 원은 일본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사각형과 함께 길과 문을 사각과 원의 형태로 디자인한 거예요. 길과 문을 사각과 원의 형태로 무슨 얘기죠? 문이야? 길과 문이 뭐예요? 동그란 길이야? 아니면 그 두 중에 뭐가 길이고 뭐가 문이라는 거야? 두 개의 사각형이 뭐지? 여기 두 개 사각형이 이거랑 이거. 아, 그러니까 무길기가 아니다. 길과 문을 둘 중에 하나는 문이야? 하나는 길이고? 원은 뭐야? 원은 이거겠죠. 그러니까 원이 그게 문인가? 원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공 웜홀 같은 건가? 블랙홀? 네. 무슨 뭐 미래와 과거를 이건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대혼돈의 대환장의 멀티버스. 이걸 뭐라고 하죠? 문 여는 거? 그거일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거로 좀 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쉽지 않다.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일반 사람들. 해명도 난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편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작가와 협의를 통해서 전치를 조기 종료하게 돼서 30일에 철거했어요. 철거했어요. 이제 볼 수 없네. 왜 이런
오해겠죠. 왜 이런 오해가 들만한 거를 왜 기재부는 왜 밥그릇을 들고 먹고? 보그 코리아도 그 사진 내렸다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리고 애꿎은 구찌가 경복궁에서 뭐 찍으려고 그랬는데 하고 취소했대. 경복궁은 찍어. 안 되겠다. 그 덕후 댓글에 밥그릇 들고 먹으면 쌍놈이냐고 엄마한테 혼나는디? 이렇게 보통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예전 있잖아요. 쌍놈 식구족이냐고.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림이 귀여우니까. 그리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식 덮밥이다. 그럼 또 이렇게 먹는 게 또 왠지 우리가 일본 가서도 이렇게 먹는 거니까 또 덮밥 같은 것도 이렇게 먹는 거지 또. 고독한 미식가처럼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고독한 미식가 같이 그 우마이 차슈덮밥 이런 거 와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해필 좀 우리가 덮밥은 숟가락을 안 주더라고.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들고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기재부 옹호하시는 겁니까? 덮밥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덮밥. 오늘 점심 덮밥을 하시죠. 햄버거 수제버거는 안 돼. 수제버거 찾는 줄 알았어. 수제버거는 안 돼. 여러분 수제버거는 사치스러운 거니까 네. 기재부의 영어 무지출 챌린지에 동참하셔서 수제버거 먹지 말고 맥도날드 가십시오. 근데 버거킹은 더 비싼데 수제버거가 더 싸기도 해요. 그쵸? 그 뭐 더블 스테이키 와퍼 이런 거 10,000원 넘잖아. 더블 스테이키 와퍼 진짜 비싸던데? 더블 스테이키 와퍼. 그래. 더블 스테이킹. 이게 비싸 이거. 패티가 4장 들어가 있네. 4장 들어가 와, 비쌀만해? 이거는 뭐 맛있겠다. 혈관 막히는 맛이래요. 근데 얼마야? 가격이 안 나와. 아무튼 그래서 지금 너무 오해 살 게 많은데 아무튼 이번 이제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죠. 참 얄밉게 얘기한다. 조심하자는 거예요. 난 그 국가철도공단도 조심하세요. 근데 국가철도공단이 제일 황당하네. 근데 더 웃긴 뭔지 알아? 이러고 오늘 9시 뉴스에 일본 뭐 이렇게 또 바꿔 나가다 또. 우리 뉴스. 우리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뉴스 한다. 그러지 마라. 진짜. 단순 실수도 있고 의도했는데 걸린 것도 있고 그렇겠죠. 좀 섞여 있겠죠. 아무튼 이거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람이 이렇게 마칠 텐데 근무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갑자기요? 저 녹화를 2번 하셨네요. 뭐 그런 셈이죠. 심지어 이건 또 제가 오늘 가서 바로 편집해서 바로 업로드하는. 중간에 뭐 한마디만 자르면 되겠던데. 뭐? 씨, 이거 자르면 그게 그거 하자면 되겠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대리께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으시면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TBS 뉴스 좋았어. 안녕.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